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곧 토론에서 맞붙는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미국 CNN 방송이 제안한 TV 토론을 사실 뜻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27일, 6월 27일 올해 대선 첫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ABC 방송이 주최하는 2차 토론회까지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이든, 트럼프 아직 둘 다 공식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각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식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각각 7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후보들 간 TV 토론을 준비하는 수순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빠릅니다. 전당대회도 전에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속내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미국 대선 2024 오늘 5번째 시간 먼저 미국 현지 소식 위클리 리포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종류의 기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바이든과 트럼프 다음 달에 TV에서 맞짱 토론을 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걸 할 수 있게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 트럼프의 그 입막음 재판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트럼프의 오른팔, 트럼프의 그 변호사 역할을 했었던 코엔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이 재판의 이제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알리토 대법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국기 개항대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미국 정치 역시 얼마나 양극화가 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한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 첫 번째 뉴스입니다. CNN의 기사인데요. 역시 CNN이 그 대선 토론을 제안을 해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CNN이 가장 크게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Biden and Trump agreed to 2 presidential debates with the first set for June 27. 그렇죠? 둘이서 2차에 걸친, 2회에 걸친 대선 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첫 번째는 6월 27일 날 CNN에서 이제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and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both have accepted an invitation from CNN to debate on June 27. Historically early showdown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전당대회 해갖고 대선 후보로 각자가 선출이 된, 공식적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다음에 보통 토론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식적인 대선 후보도 안 됐는데 6월 말에 갑자기 이제 하게 됐습니다. That will set the tone for the final months of the 2024 campaign. 사실 그때 6월 말, 그 다음에 9월에 해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결정을 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ate Wednesday morning, both men said they accepted an invitation from ABC to hold a second debate on September 10. CNN 거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나가자마자 이제 ABC 방송에서도 이제 제안을 또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동안에 바이든이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바이든이 웬만하면은 이 대선 토론에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바이든 측에서는 거의 토론회를 안 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랍게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Since then, he hadn't shown up for debate. Now he's acting like he wants to debate me again. Well, make my day, pal. I'll even do it twice. So let's pick the dates, Donald. I hear you're free on Wednesdays. Can't talk, he can't walk, can't find his way off a stage, can't put 2 sentences together, although he has agreed to debate, so I don't know, maybe they know something. And I'm gonna demand a drug test too, by the way. I am. No, I really am. I don't want him coming in like the State of the Union. He was high as a kite. I said, is that Joe up there? A beautiful room? Terrible.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충격적인데요. 이제 바이든은 나와 갖고 Make my day, pal. 뭐 Make my day라는 게 여러분들 영화 클린트 이스트가 나온 경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범죄자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야, 네가 까불어서 나한테 총 방아쇠 당겨서 너 죽여버릴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 하려면 해봐 임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는 지난번에 국정연설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그 열정적이었고 힘이 있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연설을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이상한 약을 먹고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저 하늘 위에 high as a kite 그 뭐예요? 연처럼 높이 올라갔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미국식 말로 뭐예요? 마약을 먹어갖고 몽롱한 상태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걸 high as a kite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따라서 트럼프가 이 토론하기 전에 약물 중독됐는지 약물 먹었는지 힘내는 약을 먹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욕을 하겠다. 그런데 진짜 이 토론이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문제였던 가장 큰 이유가 2020년대에 그때도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장면을 보시면은 정말 끊임없이 바이든 얘기할 때마다 트럼프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With Burisma None to of deserve that is true. $183,000.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이든이 답할 시간인데 Oh, really? He didn't get $3.5 million? 말을 하려고 그러면 트럼프가 끼어듭니다. Totally 저 discredited. 사회자가 크리스 Totally 월러스가 discredited. 제발 And by the way, Well, wait, he let's didn't talk- get $3.5 million, Joe? 또 말해요. 방해하는 That 거. is not true. Oh, really? Mr. Oh, President, But, it's an open discussion, please. Now, It's a fact. Well, There's- it you is have not a raised an fact. issue. Let the It's been Vice totally- President answer.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조건을 바이든 측에서 조건을 2개를 내걸었습니다. 이걸 하되 뭐냐면 첫 번째 관중이 없이 하겠다. 관중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사회자만 있고 둘이서 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중을 막 뭐 소리도 지르고 이래야지 신이 나서 이런 걸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측에서는 아예 없다. 관중 없다. 그 2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발언 시간이 끝나면 아예 마이크를 꺼버리기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동영상에서는 바이든의 발언 시간인데 트럼프가 계속 끼어드는데 트럼프의 마이크도 켜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마이크는 꺼 있다.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겠다. 이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트럼프가 정확하게 이런 조건들을 다 알고서 이걸 받아들인 거냐? 사실 그거를 알기 시작해서 그게 깨닫기 시작해서 이런 조건들이 하면은 또 트럼프가 뭐라 그러는지 사실 잘 어떻게 나올지 잘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디베이트를 하려고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느냐 하면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바이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바이든이 훨씬 강합니다. 낙태, 금지법 이런 거 트럼프 측에서 곤란해하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진짜 받아들일지 트럼프라는 사람은 특히 뭘 하겠다 했다가 금방 쉽게 또 약속을 깨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성사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주가 하이라이트였었는데 재판에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이 마이클 코헨이 나타났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마이클 코헨이 중요한 증인이냐면 마이클 코헨이 유일하게 모든 증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트럼프가 그 입막음하기 위해서 선거 자금으로 돼 있는 돈을 전용을 해서 돈을 전달을 하도록 나한테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자기가 받아서 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직접적인 의도와 알면서 명령을 내려서 한 일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이클 코헨입니다. Just do it and pay Stormy Daniels.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나이키 광고 아시죠? Just do it. 그냥 해.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 뭐냐? 스토미 데니얼스한테 돈 줘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이제 코헨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ashomon-like competing realities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쇼몬이라는 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유명한 라쇼몬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꼭 한번 보시면은 명작 중에 명작인데요. 똑같은 사건들을 놓고서 여러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야, 인간이라는 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저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영화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하도 영화가 유명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도 라쇼몽 그러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에서도 기사를 쓸 때 야, 진짜 코헨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세우지만 또 저쪽에서는 딴 사람 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코헨의 증언을 볼 텐데 그야말로 이거 나생문 라쇼몬에 나오는 얘기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죠. 이 코헨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거짓말도 많이 했고 위증죄로 감옥에도 1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벌금도 내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까지도 박탈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트럼프를 위해서 하던 일을 갖고 자기가 뒤집어 쓴 부분도 있고 자기가 또 실제로 잘못해서 세금을 안 내고 뭐 탈세하고 이래 갖고 하여튼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트럼프를 갖다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과연 그렇게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걱정을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트럼프를 기소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과거가 문제가 많은 증인이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제 한번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트럼프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직접 알고서 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해주기를 원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이 좀 있지만 어쨌든 코헨을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코헨을 어떻게 반대 신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rump's lawyer and Cohen match wits in crucial cross-examination. 코헨이 match wits라는 게 서로의 그 최고를 다해가지고 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걸 matching wits라 그래요. 이면서 뭐 crucial cross-examination 아주 중요한 반대 신문장에서 둘이서 부딪혔다. 트럼프의 변호사들하고 코헨이. 그러면서 부제목이 Michael Cohen tried to parry attacks on his honesty as Todd Blanche. parry attacks라는 게 이렇게 칼싸움할 때 칼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코헨이 아무 믿을 수가 없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크레디빌리티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크레디빌리티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특히 누가 할 때 배심원들의 눈에 코엔이라는 인간은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변호사가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코엔은 이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느라고 이제 애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to exact revenge, 트럼프에 복수하기 위해서 한동안 굉장히 충성스럽게 트럼프의 변호인을 하고 해결사 역할을 하던 코엔이 몇 년 전에 트럼프와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면서 falling out, had a falling out이라는 게 사이가 틀어지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충성스럽게 일할 때와 그 이후 트럼프랑 틀어져서 그 이후로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뭐가 말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whether he had wanted a White House job. 사실 코엔이 사실 자기가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었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선거에 큰 기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소미 데니얼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이 아주 스캔들을 얘기를 못하게 하고 다 그걸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놀랍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은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니면 백악관에서 뭔가라도 시킬 줄 알았던 거라는 거예요. 코엔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것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탈세와 여러 가지 위증 문제로 해서 감옥에 갔을 때 그때도 대통령이 그래도 사면을,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트럼프가 사면을 해주기를 바랐었던 거 아니냐 너. 근데 사면을 안 해주고 자기가 그래서 1년을 감옥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는 화가 나서 지금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넌 순전히 복수의 욕에 불타서 지금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whether,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he had lied during the trial about a phone call he said he had with Trump.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코엔이 나와서 증언대에 있을 때에 트럼프 변호사가 나와갖고 몇 월 며칠 날 당신 트럼프의 옆에 있었던 그 트럼프의 보좌관하고 통화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코엔이 했다. 자기가 돈을 13만 불을 소미 데니얼스한테 다 줘서 그게 잘 해결이 됐다고 보고를 하려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었다 그러는데, 사실 트럼프 변호사가 그때 기록을 다 뽑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너 그때 그날 그 보좌관하고 전화한 거는 맞지만 트럼프하고 통화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그 전화를 한 이유도 그걸 보고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때 코엔이 겪고 있던 다른 일이 있었어요. 좀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 어떤 14살짜리 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코엔한테 뭐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트럼프의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 전후로 그 통화, 트럼프 보좌관에 전화했던 그 기록의 전후로 그 14살짜리의 문제를 가지고 14살짜리하고도 통화했던 기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변호사가 그걸 잡고선, 야, 너 그때 무슨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했어 너. 그러면서 너 대통령하고 확실히 통화했다고 기억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코엔이 흔들렸습니다. 글쎄, 나는 통화를 했다고 믿는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장면들을 보고서 트럼프 쪽에서는 저거 봐라, 없던 말 만들어내고 딱 변호사가 그거까지 정확하게 기록까지 갖고 와서 걸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여태까지는 내가 분명히 통화했다 그랬다가 통화를 했다고 나는 믿는다라는 걸 말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결정적으로 코엔이 믿을 수 없는 증인이라는 증거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반대측에서는 이제 그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를 십몇 년 전의 걸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느냐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You were actually talking, Mr. Blanche said, about harassing phone calls from a 14-year-old. 14살짜리가 너를 못 살게 굴려고 전화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지, rather than the hush money. 입막음 돈 문제를 갖다 논하려는 게 아니었지 않느냐. That was a lie. 거짓말이었지. 이러면서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evoking a climax of a courtroom drama. 드라마틱하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또 뭔가 하나 드라마틱하게 뭘 했다는 식으로 사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게 결정적인 뭐다라는 걸 연출해내려고 이제 또 연극까지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은연중에 그런 걸 내비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코엔이 뭐라 하냐면 No sir, I can't. 난 인정 못하겠습니다. Mr. Cohen responded, sticking to his story as he did through much of the day while the defense sought to corner him. I believe I was telling the truth.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코엔이라는 사람이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트럼프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을 알고서 이런 입막음 돈 지불하는 것까지 다 트럼프가 결정을 하고 자기 시켰다라는 증언을 해줘서 따라서 트럼프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코엔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코엔이 그동안에 쭉 해온 거를 보면은 특히 한동안은 굉장히 트럼프한테 충성을 하다가 트럼프하고 틀어집니다. 트럼프하고 틀어지는 거는 사실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 이제 불러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 증언할 때 나오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FBI가 자기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선거 자금 남용, 탈세 이런 것 때문에 FBI가 들이닥쳐요. 근데 그때 트럼프는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도와주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냥 그 FBI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서 이제 코엔은 감옥을 그다음에 결국 이제 감옥을 1년 동안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트럼프가 도와주질 않죠. 사면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감옥 갔다 나오고 나서 이제 코엔이 돌변을 해서 매일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옷도 만들어 갖고 트럼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갖고 하는 옷도 팔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트럼프를 또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악의에 가득 차 있고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에서 했던 거죠. 증인을 채택을 했던 거고 그걸 아니까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제 그 부분을 믿을 수 없는 친구다. 복수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양측에서 마지막 변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변론이 이제 사실 또 그것도 하나의 모든 재판에서 그렇듯이 마지막에 서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나와서 멋있게 서메이션을 할 거고 또 트럼프 측의 변호사가 나와서 또 배심원단에서 사실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라고 이제 또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배심원단이 또 그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6월 중에는 끝날 거다. 따라서 6월 27일쯤 되면 대선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들 다 계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알리스토 대법관의 집에 Stop the steal symbol. Stop the steal symbol on display. Stop the steal이 무슨 뜻이냐면요. 도둑질을 멈춰라. 근데 뭘 도둑질입니까? 미국 대선을 바이든 측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트럼프가 이긴 건데 트럼프 쪽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트럼프가 이긴 선거를 훔쳐간 거다. 그래서 그 훔친 거를 멈춰라라는 Stop the Steal이 미국에서 대선 결과 불복하는 트럼프 쪽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상징하는 거가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an upside down flag, 미국 성조기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알리토 대법관의 마당에 있는 국기 개양대인데 거기에 국기를 거꾸로 달아놨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그 폭도들이 쳐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미국 대법관, 연방 대법관 알리토의 집에 성조기를 거꾸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미국 대법관이 그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 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에는 이웃들이 봤었는데 그 이웃들이 본 거를, 사진들을 갖다가 전혀 그 아무도 입수를 못했었던 거를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가 이 사진을 입수해갖고 이제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뭐 CNN 이런 데서 전부 다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때의 미국 국회의사당 쳐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보이시죠? 이 보시면은 지금 성조기를 거꾸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트럼프, 극단주의적인 트럼프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대법관 집에 그게 걸렸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갖고 알리토한테 물어봤어요. 알리토한테 물어봤더니 알리토가 나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거다 이래요. 우리 와이프가 한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왜 했느냐?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하도, 자기 동네 옆집 사람이 하도 트럼프를 욕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부인이 나가서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으면서 Stop the steal, 그 사람들이 그래. 이건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뭐냐면, 야 정말 어떻게 치사하게 남자가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 자기 부인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게 이게 지금 미국 대법관이 할 짓이냐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싸웠는데 그거를 자기의 화낸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아서 지난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얘기를 지지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 아니 이게 지금 대법관의 부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대법관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과연 그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느냐, 뭐, 1월 6일 날 미국 의사당 쳐들어간 것이 반역이냐 아니냐, 뭐, 별의별 중요한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객관성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판결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제 일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막 번지니까,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진보 측 얘기고, 자 그러면 보수 측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알리토 대법관 사진하고 이렇게 씁니다. Flag waving at the Supreme Court. Flag waving이라는 게 애국자인 척하는 거를 flag waving. 국기를 흔드는데 어디다 국기를, 누가 지금 미국의 진보 좌파가 미국 대법원에 대고 야 어떻게 국기를 거꾸로 매달 수가 있느냐라면서 말하자면 애국자인 척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좌파 진보는 그런 애국주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오히려 보수 우파가 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진보 좌파가 나서 갖고 뭐 성조기를 거꾸로 매달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알리토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서 flag waving at the Supreme Court, 대법원을 향해서 국기 흔들기를 지금 좌파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시면 the left, 미국의 좌파가, 워싱턴 포스트 CNN 좌파가 finds another reason to find fault with Justice Samuel Alito. Samuel Alito 대법관을 또 뭔가를 잡아내려고, 또 끄집어내려고 그런다. 알리토가 Roe vs. Wade, 미국의 지난번에 낙태 허용하는 그 판결을 뒤집은 그 판결문을 쓴 게 알리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야 진보 좌파에서는 하여튼 미워도 제일 미운 게 지금 알리토인데, 그 알리토가 저런 짓을 했다,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났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지금 긁어부스으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Justice Samuel Alito for writing the opinion that overturned Roe vs. Wade.
그 판결을 뒤집은 거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사실 이것도 그런 거에 일환에 불과하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이걸 갖고 미국 대법관을 공격하느냐라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까지 씁니다. 이만큼 정말로 미국 정치요. 아까 라셔몽 같다 그랬죠. 나생문 같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이럴 것 같고 정말 저렇게 보면 저런. 미국 정치 극단적으로 양극화. 뭐 같은 용어 반복이 돼버리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미국 정치를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겁니다. In about face, about face라는 게 표변하는 거예요. 입장이 확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표변하는데 Wall Street's big donors warm to Trump. 월가의 그러니까 미국의 재계의 big donors 큰 손들이 그러니까 특히 기부금을 선거 때마다 엄청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warm to Trump. warm to라는 게 점점 따뜻해진다. 뭐냐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지금 기사를 쓰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글로 간다고. 그러면서 부제를 뭐라고 보냐면 They may hate the man, as one put it, but major business players from coast to coast are increasingly on board for a second term after the first one alienated them.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재계 사람들이 트럼프 개인은 아주 미워, 증오할 수도 있다. 증오하는 사람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재계 거물들이 코스트 투 코스트, 동부에서 서부에 이르는 이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increasingly on board, 점차 on board for a second term. 두 번째 당선되는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점점 자기들을 그 배에 올라타고 있다. After the first one alien, 첫 번째 임기 때는 사실 재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재계가 미리 가능성을 감지하고 트럼프가 재선될 걸 가능성을 감지하고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 They're exasperated with 아주 그냥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뭐냐면 economic and immigration policies of President Biden. 바이든의 경제 정책과 그리고 특히 이민 정책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willingness to support Mr. Trump 트럼프를 왜 지지를 하려 그러냐면 a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what many big Wall Street donors see as the White House's hardening against Israel and so on.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재계도 철저하게 친이스라엘이죠. 뭐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계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이 굉장히 절대적인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탄 이제 고만 이번에도 라파에 공격을 하면은 우리 이제 폭탄 제공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해갖고 이제 뒤집어졌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재계 많은 사람들은 경제 정책도 잘못됐고 이민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바이든이 내 정책이 잘못돼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럼 트럼프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시타델 사람도 그렇고 앨런 마스크도 나오고 이런 다이먼 그 미국의 유명 JP 모건 체이스 미국 최대 은행이죠. 이 제이미 다이먼드 지난번에는 완전히 반 트럼프였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쪽에도 똑같이 JP 모건에서도 돈을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쪽에 많은 돈이 이제 또 몰리기 시작했다. 재계가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뭐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썼을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진보 신문인 뉴욕 타임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월스트리트 이 뉴욕의 월스트리트이 절로 기울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하고 또 경각심을 바이든 측에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클리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대선 202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이게 당나귀고 이게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미국 민주당의 상징이고 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의 마스코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뭐 호랑이나 뭐 사자 같은 용맹한 동물도 아니고 뭐 곰이나 코뿔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당나귀하고 코끼리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나귀와 코끼리가 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 3대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 이제 공화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은 나중에 링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는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보면 민주당이 먼저 생겼습니다. 1828년에 생겼고 올해가 2024년이니까 벌써 거의 200년 됐네요. 이제 1789년에 미국 헌법이 발효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선출된 건 그보다 40년 전이었거든요. 그 40년 동안은 연방파와 반연방파라고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미국을 연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연방 없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지금 민주당의 상징입니다. 그러다가 앤드루 잭슨, 미국 7대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잭슨은 군인 출신이고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독립전쟁 후에 영국하고 미국이 1812년 전쟁, War of 1812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영국군이 미국의 중요한 수출지였던 뉴올리언스를 침략했는데요. 이때 그 영국군을 공격해서 미국의 승리를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앤드루 잭슨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12년 전쟁 때에 뉴올리언스에서 이기는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앤드루 잭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루 잭슨이 전쟁 영웅이 되고 그 다음은 다음 수순은 역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앤드루 잭슨이 사실 저 때도 이기지만은 앤드루 잭슨이 또 하나 유명한 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악명이 높다 할 텐데 미국의 그 인디언들을 학살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고 백인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이 그 앤드루 잭슨이었는데 이제 앤드루 잭슨도 대통령 그 전쟁 영웅이 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율리시스 그랜트 그러니까 남북 전쟁 때의 북군의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거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이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민주국가이고 그야말로 민정 중심인데도 사실 그 군인들이 물론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하는 거지만은 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루 잭슨이 그 대통령으로 그 1828년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앤드루 잭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래서 잭슨의 슬로건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두고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그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2대 애덤스 대통령이고 그 아들 존 퀸시 애덤스가 이제 또 대통령을 했었는데 존 퀸시 애덤스가 재선에 나섰을 때 이제 그 앤드루 잭슨한테 진 거죠. 근데 아무튼 그때에 이제 뭐 자기는 열심히 일하겠다 그랬더니 애덤스가 웃기는 소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당나귀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잭슨. 아이고. 잭슨이잖아요. 앤드루 잭슨인데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jackass. jackass라는 게 당나귀란 뜻인데 이 ass라는 게 당나귀예요. 근데 ass라는 게 엉덩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jackass라는 거는 사실 누구를 욕할 때 jackass는 제일 쪼다 같은 인간, 제일 후진 인간이라는 말을 jackass라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 그래서 잭슨이 아니라 jackass다 임마 이러면서 이제 반대파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잭슨이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그래? 그럼 나 그걸로 그냥 할게 하면서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재선에도 성공하면서 당나귀를 아예 이제 자기 로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네스트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 풍자 만화를 거의 처음으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네스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서 그 불행한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 늘 이렇게 비판을 받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만화가가 된 다음에 그렇게 신랄하게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 풍자 만화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 그 네스트입니다. 근데 그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에 nasty하다 그러거든요. 영어에서 아주 못된 nasty한 거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nest의 이름에서 nest와 같이 하는 게 아주 못돼 처먹은 거다라고 이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nasty란 말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으로 신랄한 정치 못된 아주 정치 풍자를 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사실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뭐를 또 한 걸로 유명하냐면은 산타클로스를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유행을 시킨 또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스트가 만화들을 그리면서 그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 당나귀인데 당나귀가 이 사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갖고 사실 내용도 없는데 그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뒤에서 이거는 여기에 보시는 게 리퍼블리칸 공화당을 그냥 그때의 코끼리로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당나귀는 민주당 그리고 코끼리는 공화당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연치 않은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 민주당은 당나귀고 왜 공화당이 됐냐면 사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멋있고 이런 거를 꼭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백성들이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은 그게 설사 처음에는 나쁜 뜻을 가진 거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중요한 게 절대 안 바꿉니다. 당 이름도 안 바꾸고요. 당의 상징도 안 바꿉니다. 우리나라의 당의 이름 바뀌는 거 보면 정말로 어지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색깔이 뭔지 마스코트가 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바뀌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이 놀랍게 지금 200년간 별로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면 잭슨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를 갖다 훌륭하게 치켜 올리려고 멋있게 그려준 것도 아니고 전혀 어떻게 보면 아주 비판적으로 공화당은 뭐 이렇게 느려 터지기만 하고 괜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저러고 앉아 있는 걸로 그런 코끼리로 비유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네 마스코트로 만드는 걸 보면은 저는 그거 굉장히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은 근데 사실 정당이 무려 40곳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양당만 존재하는가요? 그런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아들이 나와서 제3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당 후보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벌써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로스페로라는 사람도 나와갖고 큰 그 재벌이 나와서 또 3당에서 상당히 주가를 올리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조상 그리고 정서상 두 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이라는 거가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의 분위기나 사는 지역이나 그 직장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그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다른 거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족생활, 직장생활 다 있고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가 돼서 그 정당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정당을 그 밀게 되느냐는 사실은 본인이 선택을 나중에 의식이 들었고 그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분위기, 집안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동네에 누가 선거에 나가면은 선거 사무실에 가서 뭐 포스터도 붙이는 일도 하고 이러는 자원봉사하는 게 그게 저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네를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어떻게 고쳐나가고 이런 거를 자기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이 먼 데 있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두 정당이 그 깊은 200년 된 뿌리는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이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화당이 상징하는 가치들 같은 거 굉장히 바뀝니다. 옛날에 공화당하고 레이건이 나왔을 때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는 원래 공화당은 국가, 종교, 가족 이런 거였었던 거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경제, 시장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사실 80년대 오면서 그게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 시장주의자들이 돼버린 거고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당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재창출, 재발명해 나가면서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는 게 미국의 정당들인데 그게 그 정당의 가치가는 오히려 이념은 바뀌더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지지계층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한 것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남북전쟁 때 있었고 루즈벨트, FDR이 나와서 뉴딜 연합을 만들어낼 때가 그랬고 또 한 번 크게 변했는데 그 레이건이 나와서 또 레이건 코얼리션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큰 데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 대한 충성을 쭉 이어가는 거를 보면은 미국 정치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 202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